15분마다 한 번. 왜 인도 여성들은 안전할 권리가 없는가? 인도 신성한 사원들과 찬란한 문화의 나라, 화려한 궁정과 볼리우드 영화로 찬사를 받는 곳.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현실이 숨겨져 있다. 15분마다 한 번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인도는 과거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선정된 적이 있다. 이는 지속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평가다. 202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여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총 31,677건 보고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8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이나 정의 실현에 대한 불신으로 침묵을 선택한다. 이 문제는 2021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현실이다. 왜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국가에서 여성들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까? 무엇이 인도를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을까? 추측을 넘어 실제 수치를 들여다보자. 인도 국가범죄기록국 NCRB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기록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은 31,677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86건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적 낙인이나 정의 실현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꺼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95%가 피해자의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친척, 친구, 동료, 심지어 남편일 수도 있다. 2017년 비정부기구 자고리가 델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9%가 대중교통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명예살인이라는 끔찍한 현상도 있다. 인도에서는 매년 약 1,000건의 명예살인이 발생한다. 이는 종교나 계급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가족이 정해준 삶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다. 지참금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 제도는 1961년에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남성이 결혼을 위해 막대한 지참금을 요구받는 반면 인도는 그 반대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매년 8,000명 이상의 여성이 지참금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해된다. 인도 여성은 결혼할 때 가족을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돈과 금, 자산을 시댁에 가져가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또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성 공격 사건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다. 매년 수백 건의 피해가 발생하며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 이유는 거절당한 사랑이나 결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여러분은 단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악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이는 인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인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2012년 델리 버스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23세 여학생이 저녁 귀가 중 버스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중상을 입은 그녀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인도 정부가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2014년에는 델리에서 한 여성이 유버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버는 여러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 또 2020년에는 우타르프라데시, 어터프라데시에서 한 여성이 저녁 근무 후 귀가 중 성폭행을 당했으며 사건 장소는 경찰서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150ml 정액이라는 키워드로 알려진 여의사 인턴 사건이다.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빠졌고 수많은 단체가 거리로 나와 정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은 병원 자원봉사자 로이 한 명만이 관련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그러나 이 판결에 납득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고 많은 이들이 의혹과 분노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 무서운 점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병원조차도 여성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된다.
속보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익숙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여성 관광객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된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는 외국인 여성, 특히 혼자 여행하는 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다수 전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남성들에게 따라다니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외설적인 말을 듣거나 무례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등 공포를 경험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이에게 손을 잡히거나 몸을 만져지는 등의 일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몇 건의 중대한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3년 스위스 여성 관광객이 메드야 프라데시 주위 외딴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델리에서 길을 잃은 덴마크 여성 관광객이 끔찍한 공격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 사건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인권단체와 여러 국가 정부가 인도에서 여성 혼자 여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만들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 심지어 남편과 함께 여행하더라도 성범죄자들은 이를 가리지 않는다. 작년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스페인 여성 관광객이 남편과 함께 인도를 오토바이로 여행하던 중 하룻밤 야영을 위해 멈춰선 자리에서 세 남성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과 수치들을 통해 인도는 여성들에게 있어 얼마나 공포스러운 곳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인도는 여성에게 위험한 땅이 되었을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남아선호 사상이다. 인도에서는 많은 가정이 여전히 딸은 짐이고 아들만이 가문이 계승자라고 믿고 있다. UN 통계에 따르면 약 4,600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선택해 낙태하거나 출산 직후에 유기하거나 심지어 살해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들은 규범 속에서 살아야 했다. 예를 들면 밤늦게 외출 금지, 노출 있는 옷 금지, 집안 남성에게 반박 금지 등.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이는 곧 가족의 규칙을 따르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도의 한 소녀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도 없으며 부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부모 손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인도에서는 여성의 생리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생리기간 동안 여성은 부엌 출입 금지, 목욕 금지, 물에 손대는 것 금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 금지, 소파나 침대 사용 금지, 사원 출입 금지, 심지어 집에 돌아오는 것조차 금지된다. 많은 지역에서는 생리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여성의 생리 주기가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생리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여성들은 생리를 멈추기 위해 자궁을 절제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다. 남아선호 사상은 지참금 문제로도 이어진다. 인도에서 남성은 금처럼 귀하고 여성은 부모의 양육 비용에도 못 미치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시 지참금을 마련해야 할 책임까지 떠안는다. 결혼할 때 여자는 돈, 금, 재산 등을 시댁에 가져가야 하며 지참금이 부족할 경우 폭력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인도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카스트, 신분, 제도가 있다. 인도 사회는 기본적으로 4가지 주요 계층으로 나뉜다. 브라만, 브라흐민, 성직자, 지식인 크샤트리야, 크아트리야, 전사, 통치자 바이샤, 베이지야, 상인, 농민 수드라, 셔드라, 육체 노동자, 그리고 이 계급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별표 달리트, 별표라 불리는 최하층민이다. 달리트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며 어떠한 계층에도 속할 자격이 없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들은 대부분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하며 사회적 경멸의 대상이 되고 상위 계층과 접촉조차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법이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계층 구분에 대한 인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특히 하위 계층에 속한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달릿,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의를 찾으려 할 때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 버림받는다. 이들은 단순히 성폭력의 위험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법적 시스템으로부터의 보호조차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전 세계를 분노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소녀가 4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경찰서에 직접 고소하러 갔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탈출 후 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서 안에서 담당 경찰에게 또다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인도 정부는 분명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 형법 개정이 있다. 이 법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성희롱, 몰래카메라, 산성 공격 등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또한 지원센터, 한라인, 여성보호 앱 등이 수많은 주에서 생겨났으며 인도 정부는 수천 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결과는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인도 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은 약 28%에 불과하다. 이는 70% 이상의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가정은 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수치로 여겨 정의를 요구하기보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항상 직업윤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러 가도 경찰은 때때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런 말을 한다. 사건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왜 그런 데를 혼자 가서 그런 일을 당한 건가요? 심지어 앞서 언급했던 13세 소녀의 사건처럼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여성 피해자가 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현실이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공격한 가해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일도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인도 정부는 완전히 방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온 조치들은 전 세계의 슬픔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수준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뿌리 깊이 박힌 남아선호 사상과 계급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누군가 딸을 낳았다고 하면 기쁜 축하의 말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딸을 낳기를 바란다는 말이 때때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말로 간주된다. 왜 인도에서 딸을 낳기를 바란다는 말이 가장 악랄한 말로 여겨질까? 그 이유는 수백 년간 이어진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다. 아들은 가문의 기둥으로 여겨지고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이며 가족의 이름을 잇는 존재로 여겨진다. 반면 딸은 짐으로 여겨진다. 결혼을 하면 지참금을 가져가야 하고 이는 곧 친정 부모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져온다고 여겨진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딸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여성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다. 가정폭력, 아동혼, 교육기회의 제한 등이 그 예다. 사회는 딸에게 투자를 꺼린다. 왜냐하면 결국 딸은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교육과 커리어 기회를 박탈당하고 남자아이들과 동등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딸을 낳기를 바란다는 말은 단순한 축하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차별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축하의 말인 것이다. 그러나 삶에는 언제나 어두움과 함께 빛도 존재한다. 인도에는 수많은 여성 인권 운동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발생한 31세 인턴 여의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인도 전역에서 수천 명의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이 시위와 파업에 나서게 만들었다. 그들은 근무지 내 여성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을 요구했다. 심지어 한 여성 억만장자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기 위해 수천조 달러를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할 만한 것이 바로 굴라비갱, 굴러바이강, 일명 별표, 핑크사리 갱단, 별표이다. 이들은 인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인 우타르프라데시, 워터프라데시 주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다. 굴라비갱은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정폭력, 성희롱,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까?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분홍색 사리를 입고 몽둥이, 막대기를 들고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을 직접 응징하기 위해 나선다. 폭력적인 남편을 공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경찰에게 압력을 가해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활동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운동이 있다. 바로 미투 인디아 운동이다. 이 운동은 2017년부터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언론과 볼리우드까지 포함한 대규모 캠페인으로 발전하였다. 수많은 여배우, 기자, 회사원들이 미투를 통해 권력을 남용해 여성을 성희롱한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볼리우드 영화계의 유명 스타들과 아이돌들도 일어나 업계 내부의 성추행 가해자들을 실명 폭로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정치계와 언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 사임하게 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굴라비갱이나 미투 운동은 인도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인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분명히 슬프고도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정부가 개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이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 여성들이 안정과 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탑 1 채널 구독과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관련된 영상들도 남겨두었으니 놓치지 말고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 그럼 이제 언제나처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